이렇게 나오더라. 이것을 가지고 모티베이션을 삼아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나이가 점점 들면 올라가면 내가 이런 걸 통해서 앞으로 뭐 어떤 직업을 가져야겠다, 뭐 어떤 진로, 어떤 꿈을 내가 실현하겠다, 이런 식으로 모티베이션을 발전을 해야 되는데, 항상 주변 다른 친구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모티베이션이 이루어지면 당연히 이게 장기적인 힘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우리나라 교육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점을 보여주는 연구가 2008년에 미국 컬럼비아 대에서 나왔습니다. 어떤 연구를 했냐면 미국 최고 명문대 14개 대학을 골랐어요. 아이비리그 대학 8개에 더해서 뭐 MIT, 스탠포드, UC 버클리 뭐 해가지고 한 14개 대학을 고른 다음에 최근 22년간, 꽤 장기간을 조사했는데 22년간 이 명문대에 진학했다가 졸업하지 못하고 중도 탈락하는 이 사람들의 비율을 민족별로 조사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미국 최고 명문대에 진학했다가 중도 탈락하는 비율이 제일 높은 민족은 어떤 민족이었을까요? 코리안이었습니다. 한국인이에요. 중도 탈락률은 몇 퍼센트냐? 무려 44%입니다. 미국 주류 백인들이 한 10%에서 15% 사이입니다. 이 논문의 요지가 뭐냐면 이걸 밝힌 다음에 왜 이러냐? 한국 학생들은 모티베이션이 왜곡돼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왜곡돼 있느냐? 그냥 남을 제껴서 명문대에 가는 것 자체에 너무 이 동기부여가 강하게 돼 있다 보니까 대학에 들어가면 또 더 수준 높은 동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내가 뭐 하버드 경제학과를 갔다. 가면 뭐예요? 가서 또 경제학에 대한 모티베이션이 돼야죠. 내가 경제학에 원래 관심이 많았다든가 흥미가 있었다든가, 아니면은 내가 경제학을 전공해서 이걸 이용해서 내가 사회를 어떻게 좀 바꿔보겠다든가, 이런 더 수준 높은 모티베이션, 동기부여가 있어야 되는데 한국계 학생들은 이게 너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명문대 들어가는 데는 성공한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성적표에 석차가 나오는 게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지죠. 그래서 남하고 비교하는 걸 제도화 시켜놨습니다. 그렇죠.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다 석차나 석차에 따른 등급이 나오니까. 그런데 사실 서양에 보면 학교 성적표에 점수나 평점은 나와요. ABC라든지 뭐 10점 만점에 몇 점이라든지 이건 나오지만 석차라는 것은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핀란드 제가 다 직접 확인해 봤는데 서양 어떤 나라에도 학교 성적표에 석차가 나오지 않아요. 나오지 않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옆에 사람을 제끼는 거를 훈련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나중에 교육을 마치고 회사에 예를 들어 취직하면 옆에 사람과 경쟁합니까? 옆에 사람 도와줘야 돼요. 서로 협력해야 돼요. 다른 부서하고도 협력하고 상관과 부하 직원과 협동해서 우리 회사 잘 나가게 해야 돼요. 경쟁 상대는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회사 밖에 있는 거예요, 그건. 그래서 우리는 이상하게 옆에 사람하고 경쟁해야지 경쟁력이 높아진다라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경쟁력을 높이려면 옆에 사람하고 협력하는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 이 회사, 이 조직의 경쟁력도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 저와 저의 부인은, 저희 와이프는 하여튼 남하고 비교를 안 합니다. 아이들을. 두 번째, 시험 대비 문제풀이를 안 해요. 시험 앞두고 문제풀이 막 시키는 거 있잖아요. 저희는 그냥 평소 실력으로 봐라. 평소에 네가 학교에서 배우고 그거 잘 선생님한테 듣고 숙제해가는 거 해가고 그걸로 봐라. 그리고 또 안 하는 게 있는데 이제 세 번째로 방학 때 학기 중에 배울 걸 미리 배우는 걸 안 합니다. 저도 대입 전문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수학 선행학습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한 중2 정도부터 시작해서 1년 정도 선행하면 전 된다라고 보거든요. 초등학교 때부터 2년, 3년, 4년 심지어 이렇게 막 선행시키고 가는데, 자, 방학 때 엄마가 하라는 학원에서 선행학습을 했습니다. 학기 중에 학교에서 배우는 게 두 번째죠. 그거로 안 끝나죠. 학기 중에도 학원을 다니니까 학기 중에 학원에서 배우는 게 세 번째죠. 또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시험 처리되면 학원에서 총복습, 정리랍시고 뭐 또 시키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하라는 대로 학교하고 학원을 왕복하고 있으면 같은 내용을 4번씩 보는 거죠. 여러분 요즘 좋아하시는 드라마 매회 4번씩 봐보십시오. 한번. 무슨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떤 경험을 하냐면요. 엄마가 방학 때 학원을 가랬어요. 갔어요. 뭔가를 배워요. 선생님 뭔가를 가르치겠죠? 근데 애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뭘 알고 있냐? 저 내용이 앞으로 적어도 3번 반복된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왜? 지난 학기에도 그랬고 지난 학년에도 그랬거든요. 다 경험이 왔으니까 저거 뭐 그냥 앞으로 3번 반복돼 알아요, 아이가. 자, 여러분이 그 입장에 처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거 무슨 소린가 똑바로 잘 들어볼까?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아니면은 나도 모르게 몸이 늘어질까요? 당연히 늘어지죠. 이게 집중력 저하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전국의 초등학생들이 집중력 저하 훈련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어요, 지금. 그것이 가장 집중되어 있는 곳이 물론 또 강남이에요. 그래서 저희 집이 비교 안 하고 시험 대비 문제풀이 안 하고 수학만 조금 시키고 방학 때 미리 그 다음 학기 거 배우지 않게 하고 그러는 데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 집에도 뭐 물론 교육의 목표가 있죠. 나름대로 추상적인 목표가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